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보면 보통 6가지 단계로 나뉘게 돼요.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건 어떤 비용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원적인 것, 인력 자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만큼을 사용할지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하는지,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분석을 해야 돼요. 요구 분석 단계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지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명시를 해야 돼요. 이 요구 분석 단계를 시간이 없다고 잘 하지 않으면 설계 구현을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어요. 요구 분석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설계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만들죠. 그 설계도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설계 작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UI를 설계하는 것. 보통 이렇게 3가지를 설계를 하게 돼요. 설계가 잘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게 돼요. 이 구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설계가 된 것, 이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이 됐으면 구현이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제품이 어디 납품이 되거나 아니면 오픈이 되었을 경우 구현된 것에 어떤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유지보수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학생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구 분석과 설계 작업이에요. 요구 분석과 설계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구현을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전 소스로 돌아가고, 구현을 하다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전 소스로 돌아가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설계가 완벽히 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게 구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설계의 단계가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보다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이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를 봐도 거의 처음에는 다 이 아키텍처를 그려놨어요. 영어 단어에서 이 아키텍처의 뜻을 보면 건축학 구조 이런 뜻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서도 구조라는 뜻으로 쓰여요. 어떤 구조냐 하면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정의한 문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 간의 관계, 그리고 컴포넌트가 다루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맨 처음에 말했던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시스템 아키텍처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표현을 해요.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살펴보면 시스템 구성 및 동작을 이제 나타낸다고 했죠.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과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이 가장 간단한 웹 서비스에서의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를 표현을 하면 어떤 하드웨어들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웹 서비스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어떤 PC나 노트북이 되겠죠. 그리고 웹 서버, WAS 서버라고 해서 동적인 프로그래밍이 동작하는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각각 하나의 서버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하드웨어죠.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웹 서비스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이렇게 웹 서버, WAS 서버, DB, 클라이언트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웹 서버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서버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DB 서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리고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트래픽을 제어할 로드 밸런서, 어떤 웹 서비스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대용량의 유저를 처리해야 된다면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도록 시스템 아키텍처를 그려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리를 하면 소프트웨어의 동작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버도 하드웨어가 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도 하드웨어가 될 것이고 그들과의 관계, 이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건축 설계에 비유를 하면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은 몇 개이며 어디에 넣을 것이며, 화장실은 몇 개이고 어디에 넣을 것이며,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창문은 어느 방향에 넣을 거고 방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넣을 것인지,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면 소프트웨어 구성 및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동작 구조를 나타낸다 그랬죠.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였어요.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가장 간단한 웹 서비스의 구조를 보면 클라이언트, 웹서버, WAS, DB, 이렇게 크게 4개의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었죠. 이런 가장 간단한 웹 서비스의 구조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면 대부분 이 WAS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WAS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나타낸 거예요. MVC 구조를 아키텍처로 나타낸 거죠. 컨트롤러, 서비스, 뷰, DAO, 이것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들의 동작 구조, 컨트롤러는 뷰와 이렇게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컨트롤러는 서비스와 상호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서비스는 DAO와 상호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DAO가 DB와 이렇게 상호 통신을 하게 되고요. 웹서버와 컨트롤러가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키텍처를 건축에 비교했을 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시스템 아키텍처는 방을 어디에 몇 개, 화장실을 어디에 몇 개, 창문을 어느 방향으로 몇 개, 이렇게 설계하는 거를 시스템 아키텍처라 그랬죠. 그러면 소프트 아키텍처는 뭐냐면 만들어진 이 방 안에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놓을 것인지, 소파 같은 경우에 거실에 이쪽 방향으로 놓을 건지 이쪽 방향으로 놓을 건지, 소파, 침대, 이런 것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어디에 놓여질지가 어떤 구조나 상호관계, 이거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MVC 모델을 이제 아키텍처로 그린 거고요. 가장 간단한 구조예요. 만약 설계를 할 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형식으로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레이어드 구조,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찾아서 그 패턴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이는 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아키텍처고요. 여러 개의 계층이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를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는 하단에 있는 게 하위 구조를 말하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상위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위에 있는 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만 표현을 하고 보통 그들과의 상호 관계, 동작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아파트 단지의 전체 어떤 동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도라고 보면 되고요. 내부적인 이런 각각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어떤 동작이나 관계도 따로 이런 것들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그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를 보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죠. 여기에서 가장 상위 레이어를 보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관계들도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그리는 거는 어떤 패턴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다른 사람도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델을 봤을 때 알기 쉽게 그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